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값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분양가 중개 시즌 3 42화고요. 오늘도 어제 영상에 이어서 서울 촌놈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지방 분양이 좀 많거든요. 수도권 분양은 이제 김포 풍무에 들어가는 호반 서밋 그저께 올려드렸는데 그 단지 하나고 나머지 이제 지방 시장들인데 지방 시장들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근에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상승?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나는데 뭐라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상승?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다뤄볼 건데 스피드 분양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별 단지급이 아니라서 이런 건 아니고요. 주요 목적이 이 단지보다는 얘가 청주에 들어가거든요. 청주의 전반적인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지는 두산 이브더 제니스 청주 센트럴파크입니다. 공고 영상이고요. 얘는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 청주죠. 청주가 있는데 중부 지역 도시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우리나라 동고 서저 지형이잖아요. 동쪽에 산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서진을 하게 됩니다. 대전이든 뭐 청주든 즉 기존 원도심에서 서쪽으로 확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도 이제 무심천인가요? 요거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하고 요 무심천인가요? 요거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중심지인데 지금 서쪽으로 많이 확장이 됐죠. 청주분들 잘 아시겠지만 좀 가경이라든가 이런 쪽들로 확장들이 좀 되고 있어요. 뭐 여기만 확장된 건 아닌데 개발지구 보시면 그게 확연히 들어갑니다. 청주의 개발이 위쪽도 좀 비어 있었기 때문에 테크노폴리스라든가 이 왼쪽이죠. 서쪽들 이쪽들이 강서 이지구라든가 청주 가경 뭐 이런 데들이 개발되고 있고 좀 더 떨어져서 오송 잘 아시는 이 오송 쪽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오송은 청주에 들어가긴 하는데 좀 떨어져 있죠. 물리적으로 여기 부모산 얘 때문에 좀 떨어져 있어서 연담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측면에서 보면 좀 독립된 지역이다 같은 청주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은 이쪽 지역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테크노폴리스 같은 데들도 분양이 됐었고 또 하나는 작년 저희가 시즌2에서 이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여기 보이시죠? 청주는 철도가 없고 오송 쪽으로 가야 철도가 있고 이 시외버스 터미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수도권으로 이제 오고 가는 거 뭐 수도권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출퇴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 서울 쪽 수도권을 가고 싶다면 버스를 이용하나 기차를 이용하나 사실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는 지역이에요. 청주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버스 터미널이 중요한데 여기에 작년 시즌2에서 저희가 요거 다뤄드렸죠.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 2차 그다음에 상당히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기를 갖다가 괜찮다라고 평가했었습니다. 일종의 청주 전체에서 랜드마크가 될 곳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뭐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은 없는데 지금도 그때 분양가에서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았고 아마 앞으로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서쪽 지역이 아니라 오늘 소개해드릴 단지는 여기 운천 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운천주공이라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걔가 재건축됩니다. 그 단지를 갖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건데 두산 이브더 제니스 청주 센트럴파크입니다. 즉 원도심 쪽에 재건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얘에 대한 한 줄 평은 얘 자체에 대한 평가인데 일단 올라는 갈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가? 이 두산 위브가. 다만 얘가 수익을 갖다 극대화하는 상황으로 나온 거냐 이거는 조금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기본적인 투자성에 대해서 말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대단지입니다. 1600세대가 넘어요. 재건축이고 원래 단지가 컸던 단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 분양도 705세대 적지 않은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역 핵심 단지입니다. 청주 원도심 재건축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재건축만 아니라 재개발도 있는데 이쪽에 사직에 들어간 거 뭐 청주분들 다 아시겠지만 센텀 프루지오 자이라든가 어림 청주 사직이 있고 여기 푸른색들로 된 곳들 있죠. 뭐 북명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든가 흥덕 도시 재생 뉴딜 사업지역 영어를 쓰니까 힘들어요. 그 외에도 사실 이런 지구계획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뭐 청주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 좀 싸 보이는 아파트들 80년대 아파트들이라든가 90년대 초반에 들어간 아파트들이 있어요. 얘네들도 이제 재건축들이 나오겠죠. 물론 주변 시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런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뭐 어느 지역이나 지금 그 시기가 도래했거든요. 80년대부터 아파트가 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30년 40년 돼간단 말이에요. 얘도 그래서 이번에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86년도에 들어갔던 아파트거든요. 840세대짜리 5층짜리 주공이었던 거죠. 그래서 재건축되는 건데 규모라든가 원도심 재건축이라는 측면에서 얘는 투자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세권은 뭐 아시겠지만 청주는 전철 같은 건 없습니다. 인구 85만인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으로 특별하게 언급드릴 건 없고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주에서는 요 시외버스 터미널하고 오송 쪽으로 가야지 철도가 있고 물론 여기 천안 청주 공항선이 새로 놓이게 되고 그거는 이제 테크노폴리스 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난 수도권의 서울처럼 어떤 저철 노선, 철도 노선, 즉 내부 철도 노선을 갖고 어떤 호재가 있거나 이런 지역은 아니다라는 거는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가격 하방 경제성 갖출 수 있느냐? 근데 지방 중소도시 얘는 뭐 거의 대도시 가까운 중규모 도시죠. 85만 정도 되니까 충북 인구의 절반 정도를 갖다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청주긴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개별 호재에 따른 어떤 상승 여건은 이 수도권이나 이런 곳에 비해서는 좀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가격 하방 경직성은 어떤 개별 호재라든가 이런 단지별보다도 전체적인 지역의 움직임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얘가 하방 경직성을 갖추고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원도심이라고 하는 곳들은 생활 편의성 같은 건 잘 갖추어진 곳이고 교육 편의성도 잘 갖추어진 곳이고 거기에 신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지방시장에서 떨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물론 대구처럼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구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런 100만 이하 도시에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지는 않아요. 벌어지기도 힘들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신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방 경직성을 갖출 겁니다. 다만 문제는 올라가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올라가느냐가. 떨어지느냐의 문제는 없어요. 거의 지방 도시들에서는. 즉 분양가에서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올라가지 않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필수 단지이기도 합니다. 원도심이잖아요. 원도심 재건축 재개발은 언제나 주요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아파트들이 들어간 게 80년대부터 지방도 들어갔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재건축 기간이 도래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원도심이 있었다면 지방 같은 경우도 수도권 비슷하게 주변을 확장해 갔습니다. 지금 청주도 보셨지만 서쪽으로 계속 진행이 됐잖아요. 가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오송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었는데 이제 어떤 시간이 된 거냐면 원도심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시기가 된 겁니다. 즉 기존에는 연한도 안 됐고 굳이 이 집을 허물 필요가 없었는데 주변으로 확장된 주택들의 가격이 상승을 했고 왜냐면 재건축 재개발이 되려면 수익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즉 확장된 곳들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게 원도심의 개발 압력으로 다가오게 돼야 되는데 청주는 지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어느 도시든 초기예요. 지금 80년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초도 물량으로 들어갔던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방들에서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따라서 앞으로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질 원도심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갈 건가 이걸 딱 가늠해 봐야 되거든요. 청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의미에서도 나쁘지 않은 단지. 물론 이게 첫 단지는 아니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사직 쪽에 들어간 재개발인데 걔네는 재건축은 아니고 그런 단지들의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즉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테크노폴리스라든가 들어간 지 조금 됐지만 가경이라든가 이런 곳들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이 원도심들에 있는 재개발 혹은 재건축을 갖다가 보시면은 이거 아파트 많죠. 그렇죠? 이거 다 아파트입니다. 얘네들의 어떤 재개발, 재건축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고 그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에 들어가는 위브더 제니스고 얼마 전에 들어간 게 사직 쪽에 들어간 여기 어울림 청주 사직 힐스고요. 그 다음에 프루지오 자이 청주 센텀 프루지오 자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들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애들 들어가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단지. 그래서 선정을 했고 기타 화제성이 있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11호 대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가 있는데 지방시장은 사실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셨어요. 지방은 이미 죽어있고 수도권과 양극화가 벌어지면서 지방은 이제 뭐 끝났다 투자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양극화 얘기하면서. 근데 저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는 못합니다. 물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수도권의 가격 상승률이 좀 더 높은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 유동성의 확장, 경제 성장에 따른 유동성 확장은 지방도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당장 소멸할 것도 아니고 정책적 요인에 따라서 그 소멸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아직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드는 게 문제인 나라라고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인구 감소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인구가 넘쳐나는 나라입니다. 국토 면적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더구나 거주할 수 있는 곳의 면적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방시장도 지금 현재 수도권에 비해서 원래 순서대로 가게 되는데 약화된 모습을 보일 뿐이지 조만간 저 개인적으로는 부산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가 사실은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보여드리겠지만 청주도 지방시장의 특성이지만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하튼 그런 의미에서 일단 좀 다뤄봐야 되는 단지라서 제가 스피드 분양까지만 선정을 했고요. 일단 기본적인 정보는 보여드려야죠. 이 단지에 대해서 27일 특공이고 28일, 29일 일반 1순위, 2순위가 있습니다. 교통은 청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철도교통 같은 건 없고요. 청주 시내에서 움직이는 거나 이런 것들은 크게 불편하지는 않은 곳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원도심이고 705세대가 일반 분양이고 전체는 1618세대짜리 5층짜리 주공아파트가 재건축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공은 384세대, 일반 321세대입니다. 뭐 작지 않은 물량이고요. 최고 31층 18개 동입니다. 조감도입니다.
예쁘게 잘 뽑아줬죠. 다만 오늘이 23일 목요일이라서 내일쯤 해서야 그랜드 오픈이 돼서 뭐 단지 배치도라든가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뭐 찾아보긴 했는데 아직은 저작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띄워드릴 수는 없어서 이 모습만 보여드립니다. 입주는 29년 2월 예정입니다. 3년하고 한 4개월 정도 그렇게 짧지 않은 입주 대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항상 나쁘지 않은 부분이죠. 분양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흐름 자체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여러분들은 뭐 최근에 627 대책, 97 대책, 11호 대책 나오면서 전반적인 상승이랑 폭등인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그건 일부 지역에 불과한 거고 저는 또 그 폭등이 일어난 지역들의 비중, 즉 아파트 비중이라든가 숫자든 질적인 거든 비중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오른 게 폭등 수준까지 오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과거 경험에 비했을 때.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 특히나 지방시장은 오르지 않았는데 그 얘기는 지방시장이 지금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가격 자체가. 얘네들은 항상 사이클이 있거든요. 지방시장은 이렇게 가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갑니다. 계단식인데 내려가는 적은 거의 없고 그냥 멈추는 적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 정도 시기가 지나면 지금이 안정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보기엔 약간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3년 뒤에 입주했을 때 얘가 맞이할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얘는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간 재건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당첨 전매 거주 의무 같은 거 다 없다. 이거는 이제 공공택지지구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서는 아파트들에 비해서 투자적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양가가 문제가 될 텐데요. 얘가 지금 4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59, 74, 84, 114가 있습니다. 모집 공고문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타입이 많지는 않습니다. 59에 AB가 있고 84 AB가 있는 정도. 분양가치는 이거 기본 분양가잖아요. 기본 분양가는 제가 생각해 그렇게 비싸게 나온 건 아닙니다. 기본 분양가는. 왜냐하면 59가 3.2에서 3.7억, 74가 3.9억에서 4.4억, 84 제일 핵심인 평형이죠. 4.4에서 4.9억, 즉 5억 언더로 나왔어요. 기본 분양가 자체는. 그래서 지금 현재 청주 작년에 제가 힐스테이트 센트럴 2차 영상에서 여기 가경이라든가 위쪽에 지웨일인가 있었죠. 네, 여기 있네요. 이 신영계라든가 푸르지오 지엘, 두산 이부 지웨일 얘네들이라든가 테크노라든가 이쪽 쪽들 전부 다 비교 분석해 드렸었거든요. 그때 일단 6억 선이 좀 됐었어요. 괜찮은 애들이 84가 6억 좀 넘어가는 애들도 있었고 근데 센트럴이 7억 좀 넘게 나와서 좀 비싸다고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거 괜찮다고 봤었거든요. 근데 얘가 84가 5억 언더로 나왔기 때문에 비록 그쪽 지역은 아니긴 하지만 원도심이 갖고 있는 힘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편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 물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뭐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얘도 뭐 복합 재개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기간이 언제까지 될지는 정확한 건 항상 문제지만 그리고 여하튼 그랬을 때 이 4.9억 즉 5억 언더로 기본 분양가 나와준 것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114형은 5.7에 6.3억이 나왔습니다. 이 6.3억도 가경 쪽이나 이런 쪽 84형 어떤 현 시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쁘진 않게 나왔어요. 확장비 얘는 이제 옵션 쪽에서 이제 저는 약간 뭐랄까요 여기 기본 분양가를 줄여주고 이쪽에서 뽑았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확장비가 59,300, 74,500, 84,800, 114, 2,000입니다. 물론 이 확장비 자체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84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00 이상으로 나오거든요. 민간 물량 같은 경우에 얘도 그거에 봤을 때 뭐 공사비가 지방이라고 해서 적게 드는 건 아니니까 평균적인 수준으로 나왔어요. 에어컨도 그냥 평균적으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한 100만 원 오히려 싸게 나왔어요. 보통 950, 1,050 하는데 기본용으로 고급형은 다른 단지들도 더 비싸요. 여기도 고급형이 있긴 합니다. 이거보다 좀 더 비싸게.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민간 물량으로 이해할 만한데 여기서 옵션에서 기타 옵션 있잖아요. 드레스룸이라든가 뭐 이런 거 59형이 3,000, 84가 4,500이 나왔습니다. 근데 얘가 좀 더 나올 수 있는데 얘네가 패키지형을 넣어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옵션인데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 보시면 돼요. 여기 선택 15, 84EA 같은 경우에 선택 15와 선택 16이 있거든요. 즉 리빙업, 거실업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고 키친업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이거 선택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리빙업 중에 하나 선택하고 키친업 중에 하나 선택했을 때 두 개 합쳐서 다 선택하면 좀 할인을 해줍니다. 꼬시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이거 하시고 들어간 게 나쁘진 않아요. 좀 더 좋은 환경이나 이런 거 주니까. 다만 다른 데들에 비해서 그렇게 싸지는 않다. 항상 그렇지만 저는 이제 선택 옵션 고급이 있으면 고급 다 때려박잖아요. 가전 제외하고. 그렇게 해서 계산해 봤더니 84가 4,500이 나왔거든요. 따라서 아주 싼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84 확장비 에어컨은 요거 두 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2,500돈이고 84가 옵션이 대략 4,500이 나와요. 다 때려박았을 때 물론. 여러분이 빼실 거에서 빼셔도 됩니다. 그러면 7,000이 플러스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84가 4.4억에서 4.9억의 기본 분양가가 5억 언더로 나오긴 했는데 이 7,000을 더해버리는 순간 84 실질적인 분양가는 5.1억에서 5.6억이 돼버립니다. 상당히 체감적으로 봤을 때 높아지죠.
물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옵션에서 절반 정도는 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단지는 제가 이거 다 더해서 비교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얘는 기본 분양가는 싸게 나왔는데 이 옵션을 다 했을 경우에 이 가격이 나와요. 84 기준은. 59는 3.7억에 4.7억 나옵니다. 옵션이 좀 더 적게 들어가니까. 따라서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계약금은 5%, 이거 나쁘지 않죠. 보통 10%인데 절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도금은 60%, 이자 국제 똑같습니다. 그래도 5% 적은 게 나쁘진 않으니까. 그리고 평면도가 있는데 평면도도 얘가 아직은 홈페이지에 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에서 얘가 재건축이잖아요. 이미 조합원들한테 한번 다 돌았단 말이에요. 평면도가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뭐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걸 직접 보여드린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글로 정리해드렸습니다. 59A, 59B가 있는데 59에서 주력은 이번 일반 분양 주력은 59A입니다. 근데 얘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3베이의 드레스룸이 부재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 많이 나와요. 최근에도 철산역에 들어가는 단지 제가 얼마 전에 영상 띄워드렸는데 거기도 드레스룸 부재하긴 했거든요. 근데 얘가 왜 저는 문제라고 보냐면, 상대적으로 다른 평형들은 잘 나왔거든요. 근데 5구 주력 물량이 얘예요. 왜냐면 5구 B는 포베이의 드레스룸도 있고 좋은데 조합원들이 주로 다 가져가서 물량이 15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구A가 5구의 주력인데 얘는 3베이의 드레스룸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왜냐면 얘가 지금 청주 시장이 막 수요가 몰려서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고, 제가 좀 이따 보겠지만 상승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든 시장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걸 권해드리겠는데 대치제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직 쪽이라든가 테크노 쪽에 있는 단지들 있거든요. 걔네들을 들어갈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얘가 분양이고 3년 4개월 뒤기 때문에 자금 동원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에 장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평균도가 낮은 얘를 갖다가 굳이 꼭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 물론 기존의 아파트에서 살지 않으셨던 분들, 일반 주택에서 사셨던 분들은 여기 들어가도 그렇게 크게 불편을 못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아파트에서 사셨던 분들, 즉 전세나 월세로 사셨던 분이 이번에 내 집 마련을 한다 그러면 요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다만 드레스룸이 없다고 해서, 5구에 드레스룸이 없다고 해서 옷을 놓을 곳이 없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드레스룸이 없는 대신에 다른 공간이 크기 때문에 붙박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다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나머지 74, 84는 잘 나왔습니다. 74든 84든 84AB든 다 포베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드레스룸도 있는 데다가 현관 팬트리도 다 갖춰주고 복도 팬트리 다 있습니다. 74부터. 그래서 74가 가격 측면에서 그렇고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84 같은 경우에는 A, B가 뭐가 차이가 있냐면 똑같이 포베이입니다. 둘 다 포베이인데 바로 전 영상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포베이인데 맞통풍이 있고 옆통풍이 있어요. 이 맞통풍은 거실을 창호하고 한쪽에 주방이 있잖아요. 주방 쪽에 창호가 있어서 말 그대로 맞통풍이 가능한데, 옆통풍 같은 경우에는 주방 쪽에 창문이 없어요. 그쪽에 세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결 지점에 이런 데다가 짓는 거거든요. 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주방 옆에 있는 다용도실이라든가 주방 옆쪽에 창문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직선 맞통풍이 아니라 거실 창호와 뭐라 그럴까요? 기역자? 역기역자?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옆통풍이 일어나게, 옆통풍으로 돼요. 물론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맞통풍을 갖다가 중시하시는 건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공기 청정기라든가 강제순환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 평면도상에서 59A만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나머지는 평면도상은 그렇게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피할 것이라고 적어놨으면 꼭 피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59A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지 평면도에서. 자체 편의성은요, 조금 아쉬운 건 있어요. 재건축이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티 같은 거 갖다가 잘 갖춰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 얘도 뭐 잘못 갖췄다는 얘기 아닙니다. 들어가야 되는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라운지 카페 등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건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급화 단지들의 어떤 특징, 수영장이랑 사우나가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대수가 적지도 않고 좀 조정만 잘했으면 조합 쪽에서 그런 것들을 넣었을 때 훨씬 가격 상승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좀 고급화 시켰다면 커뮤니티를. 지금 이거는 일반적으로 들어간 최근 단지들의 어떤 준수한 측면에서의 어떤 커뮤니티예요. 라운지 카페도 있고 나쁘다는 건 아닌데, 즉 추후에 가격 상승 같은 걸 고려했을 때, 특히나 청주라든가 이런 지방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이끄는 요소는 수도권처럼 개별 호재는 없거든요. 지역의 개별 호재, 뭐 철도 개통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다른 단지에 비해서 어떤 특정 단지에 올라갈 요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뭐 청주 센트럴 작년에 들어간 거 시즌2에서 해드렸던 그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다고는 봤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개별 호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대신에 이런 단지 자체의 특성으로 고급화가 이루어졌을 때 상승할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데 그런 측면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규모 재건축이었고 조금 조정했으면 그런 게 들어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다만 이제 청주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단지들이 당연히 많지는 않죠. 수도권에도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아쉽다는 거고, 주차는 대신 잘 나왔습니다. 이제 재건축의 어떤 특징인데, 이렇게 재개발된 아파트들, 물론 청주 힐스테이트 사직도 1.3대 넘었던 걸로 제 기억하거든요. 나쁘지 않은데 이번에 얘는 1.5대로 나와줬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단지의 차이가 뭐냐면, 재개발은 주택 사시던 분들이 보통 조합원인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구입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주택을 사시다 보니까 이 주차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편입니다. 뭐에 비해서? 재건축 아파트에 비해서. 근데 재건축 단지 사셨던 분들, 특히나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사셨던 분들은 그런 문제 있어요. 특히나 수도권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주차수가 부족했던 걸 평상시에 계속 경험해 온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할 때 딴 건 모르겠고 주차는 늘려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인데, 얘는 그런 측면이 작용한 건지 모르겠지만 주차는 1.5일대로 상당히 잘 나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지상 주차장이 약 200여 대가 있어요. 즉 지하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지상에 199대가 배정되어 있는데, 이게 꼭 나쁘지만은 않죠. 왜냐면 최근 전기차 충전 화재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최근에 전기차 필수 주차시켜야 되는 대수가 있어요. 물론 그거보다는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다가 그런 전기차 충전소와 주차할 수 있는 면을 갖다가 배정한다는 걸로 한다면 꼭 나쁘게 볼 만한 건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뭐 지상 주차장이 이 단지 전체를 차지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규모로 봤을 때. 정확한 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셔야겠지만, 이걸 동원해서라도 1.5일대 만들어준 게 저는 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더 크거든요. 퇴근해서 들어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갖고 헤매보시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는 조금 아쉬운 건 있지만 나쁘게 나온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들의, 최근 들어간 아파트들의 트렌드에 맞춰서 들어갔어요. 다만 고급화가 안 된 게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주차는 거의 만점에 가깝다. 이 정도 단지 규모. 왜냐면 59형 있잖아요. 소형들이 있는 상황에서 1.5일대면 충분합니다. 교육은 흥독초, 미학정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일단 지금은 흥독초로 되어 있어요. 이건 청주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여기가 흥독초거든요. 예, 초록색이 얘 권역인데, 문제는 이 흥독초 가기가 아주 편하진 않죠. 아시겠지만 여기 운천 근린공원이 있는데 얘가 아주 그냥 평지 공원은 아니잖아요. 청주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걸 돌아가지 않고 빠르게 하려면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아주 고박이 뭐 이런 건 아니긴 한데, 그래서 뭐 체력 단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거리지역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300~400m? 다만 이거 있습니다. 지금 모집 공고문 보시면 지금 현재는 이 흥덕초가 학급당 인원수가 좀 적어요. 주변에 다른 봉덕이라든가 봉정 이런 데라든가 아니면 이 위쪽에 있는 운천이라든가 이런 데 비해서는 좀 적기 때문에 뭐 이쪽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뭐 스트레스 늘어나고 하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합니다. 이거 입주 1년 전에 최종 확정이 되는 것 같아요. 공고문 잘 살펴보시고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여기이기 때문에 조금 가는 게 힘들 수는 있다. 못 갈 거나 아주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뿐만은 아니란 얘기죠. 그런 게 있고, 중학교는 뭐 여기 복명중학교라든가 왼쪽에, 위쪽에 뭐 대성중학교라든가 이런 중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중학생들이 다니기에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은 곳이고요. 따라서 교육시면 초등학교 위치 자체에선 약간 조금 상호설레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초품화가 아니란 거지 통학을 못한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편의성은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만 주거 환경이 있으면 좋죠. 바로 옆에 근린공원 있잖아요. 위쪽으로 녹지들이 있고, 뭐 청주분들이 더 잘하시니까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원도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성은 좋죠. 원도심에 들어간 단지들은 제가 어느 단지든 동일하게 말씀드린 게, 편의성이 이미 갖춰져 있는 곳이 원도심이고, 그 낡았던 주변 주택을 새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편의성 측면에서는 큰 문제 될 건 거의 없는 게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얘도 그런 단지잖아요. 자, 문제는 이제 분양가가 착하냐 적절하냐. 원도심 신축이긴 한데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지금 매매가 분양가를 갖다가 이거 하면은 스피드 분양가 의미가 없죠.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사직힐사고 센텀 프루지오 자이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5.6억 정도까지 나간다 그랬어요. 좀 전에 뭐가 이번에 들어간 두산 2부 84 최고급으로 넣어주고 최고층으로 했을 때. 근데 지금 어울림 사직 같은 경우에 얘는 뭐 27년으로 가니까 시세 실거래 같은 거는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84만 좀 볼게요. 그리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거는 딱 요 가격이 아닙니다. 이거 들어가서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중도금이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하튼 지금 5억대 정도에서 왔다 갔다 위아래로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는 27년 6월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면에 29년 2월에
거리잖아요. 무는 두산 2부는 자금 동원력이 다릅니다. 대략 2년 정도 차이가 나요. 2년 조금 안 되게. 그거 생각해 보시면서 보셔야 돼요. 푸르지오 자이는 28년 12월 예정이긴 한데 이거는 비슷한 시기인데 여기는 아예 가격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쪽하고 연관이 있는 지역이에요. 멀지가 않은 둘 다 원도심에 들어가는 한쪽은 재개발 한쪽은 재건축이거든요. 지금 신축 청주 신축 들어가실 분들은 자신의 자금 동원력을 생각하시면서 특히나 원도심 보시는 분들은 얘네들하고 비교하시면서 그 차이점들이 있으니까 자금 마련 기간하고 가격도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테크노폴리스가 있습니다. 얘네들인데 얘네는 좀 들어간 지 조금 됐죠. 18년이니까 준신축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5밀린인데 대략 거래량 많은 애들 보면 4.5억 정도 5억 언더로 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그리고 보시면 미리 보여드리면 전고점에 떨어졌다가 지금 청주 같은 경우에 조금씩 상승하는 거 보이시나요? 아직 수평선 푸른색이 바뀌진 않았는데 올라가고 있는 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많이는 아닌데 이런 평형 타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올라가는 게 뚜렷하진 않아요. 그래도 위쪽 거래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저점 거래율이 좀 올라가는 것 같다는 느낌. 그냥 전고점에서 내려왔던 가격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상승한 게 맞아요. 이 타입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 많지 않지만 좀 약간 그런 것들이 보이죠. 여하튼 얘는 5억 언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푸르지오가 있습니다. 얘는 푸르지오니까 나름대로 브랜드 파워도 있죠. 얘도 보시면 지금 조금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얘는 5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5억 2천, 3천 정도의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 두산 2부 분양가보다는 그래도 조금 낮죠 아직은. 이 단지는 18년도 거였고요. 최근 들어간 건 이거 GL 푸르지오죠. 22년에 들어갔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상승 느낌이 좀 들죠.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제 9월 10월에 보면은 6억하고 6억 1,500짜리가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5억대였잖아요. 그렇죠? B타입은 판상량보다는 빠지기 때문에 5억대 중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가 이쪽에서는 좀 괜찮은 이쪽에서는 좀 신축, 테크노에서. 그러니까 좀 된 애들은 이번 두산 2부 분양가보다 조금 낮게 거래되고 있고 GL 프리즈 같은 경우에는 좀 높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다만 얘네들은 기축입니다. 얘는 들어가면 당장 현금이 필요해요. 대출을 땡겨야 되고 당장 현금 필요한 거에 비해서 두산은 3년 뒤라는 거, 3년 한 4개월 뒤라는 거 그거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꼭 봐야 되는 것들 있죠. 대농인데 대농 쪽 보면 19년도 들어왔어요. 얘가 84가 얘는 일이죠. 보시면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약간 뭔가 느낌이 약간 거래가 좀 늘으면서 상승 느낌이 약간 나요. 이런 식으로. 이거 C형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 7억선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7억 천도 있었고 이때 7억도 있었고 두 개는 확실히 높습니다. 이쪽 지역은 뭐 두산 지회 두산 건데 얘는 15년도 들어가서 좀 됐죠. 얘도 보시면 지금 거래량 보이시나요? 22년부터 24년이에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25년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뭔가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6억 중반대까지 쳤고 7억 3천짜리도 있었습니다. 올해 또 보시면 7억이 좀 넘어간 것들 GL 쪽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연차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보여드릴 거니까 가경 쪽도 보시면 가경 아이파크 3단지가 이제 1000세대 정도 되는 기준이 될 만한 건데 얘도 보시면 완만하지만 상승이 보입니다. 조금씩 올라가는 게. 그렇죠? 물론 얘는 21년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고점이 21년이었기 때문에 전고점 없이 지금 그냥 보여주는 모습이긴 한데 따라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6억 5천 최근 거래가 6억 4천 8월 거래고요. 6억 4,500 9월 거래입니다. 즉 6억 5천 선에서 이번에 두산 2부 들어가는 돈보다는 1억 비싸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청주가 어떻게 가는지가 좀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지금 비교해드렸잖아요. 얘보다 지금 두산 2부 센트럴파크보다 좀 싼 놈도 있고 좀 비싼 놈도 있어요. 근데 현금 동원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얘는 두산 2부 센트럴파크는 3년 뒤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금 동원에 있어서는 가장 여유가 있는 거고 얘네들은 지금 기주택도 있고 사직일사나 센텀프루지오는 2년에서 3년 센텀프루지오 자이는 뭐 비슷할 것 같은데 기간 자체가 사직일사 같은 경우는 좀 더 빨리 동원돼야 되는 거죠. 기축보다는 좀 더 느리게 동원되지만 자금이 좀 느리게 동원돼도 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해 보셔야 된다. 즉 대체주들이 있긴 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청약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26년 이전 완료 예정인 농수산물 단지 개발 요구입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뭐 여기 청주시장님이 뭐 28년도에는 얘 될 거다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청주민들이 더 정확하게 아실 거고 이쪽 근처 부동산 가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뭐 내년 말까지 일단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한다는데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계획이 나오는 게 28년 정도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에 많은 이건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실제로 여기가 개발돼서 모습을 갖추는 데까지 시간이 좀
20년 걸리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센트럴파크가 들어가는 게 29년이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가시화되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런 복합지구 개발은 자칫하면 이제 쉽게 몇 년씩 미뤄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오늘 이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구축 개발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시작됐죠. 재개발도 이루어졌고 이쪽 사직조 지금 얘도 이루어지고 있고 복명이라든가 여기도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들 많잖아요. 얘네들 이제 개발이 될 텐데 그 속도를 보셔야 돼요. 아무래도 빨리빨리 되는 게 좋겠죠. 센트럴파크 입장에선. 왜냐면 뒤에 들어오는 단지들이 개발 대책을 전반적으로 신축으로 바꿔주는 게 이쪽 지구에 대한 수요, 원도심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쪽으로 갈 테니까.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쪽이라고 보는데 지방 중소도시의 계단 상승, 유동성 전이시 신축이 유리하고 청주의 전세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지방 도시들의 특징은 지방의 대도시가 있거든요. 부산도 지방이고 대구도 지방이고 대전도 지방입니다. 바로 전 영상이 대전에 들어가는 대동 2구역에 대한 공공 분양이겠지만 그거 말씀드렸는데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의 경우에 두 가지로 나뉘어요. 뭐냐면 수도권처럼 대도시다 보니까 갖게 되는 개별 호재라는 게 있습니다. 즉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철이 뚫리면 그 지역 아파트들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지방에서 대도시들은 그런 호재들, 개별 호재들이 있을 때 그 주변의 아파트들이 올라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거죠. 왜냐면 그래야 다른 아파트는 안 오르고 내 아파트만 오르니까 그거 뭔가 해보잖아요. 근데 지방의 중소도시 이하인 경우에는 그런 개별 호재가 없습니다. 일단 지하철 같은 것을 개통에 따른 효과 같은 게 없을 뿐더러 어떤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도시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왜냐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미치고 어떤 지역에는 안 미치는 경우들이 되게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중소도시는 대부분의 상승이 계단 상승폭입니다. 뭐냐면 유동성 전이, 즉 대한민국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하면서 경제 성장률에 의해서 유동성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자산시장에 전이가 일어났을 때 지방들은 한 방에 올라와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나. 다만 수도권이 좀 느리게 될 때도 있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얘기인데 시차를 두고 지역별로 반영되다 보니까 지방이 오른 다음에 수도권이 오른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수도권이 오른 다음에 지방이 오르는 거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도권이 오른 다음에 지방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게 되는 게 있다고 저는 봐요. 지방시장에 특별한 그 지역의 공급 과잉 사태, 대구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만 없으면. 근데 청주는 뭐 공급 과잉이 있는 곳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최근에 수도권의 유동성 전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건 지방시장에도 미칠 거고 미치고 있잖아요. 뭐가?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리면서 확인시켜드렸죠. 테크노라든가 대농 쪽 단지라든가 가경 쪽 단지들의 가격 상승세 급격한 급등 현상을 보이지는 않는데 멀리서 보면 수평 수준에 맞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오르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한 방에 올라 보이는 순간들이 지방에는 오거든요. 그게 일어날 시기가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방시장 자체에서 그 자체 지역을 갖고는 잘 판단이 안 되는데 대표적인 이제 서울이에요. 서울이나 수도권. 서울이나 수도권이 많이 오른다 싶으면 그게 결국은 지방에도 같은 비율로 전이되지는 않지만 전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지방부동산 시장에서는 그 계단식으로 가끔 5년 만에 오를 수도 있고 10년 만에 한 번 오를 수도 있고 그 이상 걸리기도 하는데 그걸 타지 못하면 지방시장에서는 부동산을 갖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아주 특이한 경우 제외하면은. 따라서 그런 유동성의 상승 시기가 왔을 때는 신축을 지방에선 갖고 있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물론 지방 입지 중에서도 좋은 곳에 신축 갖고 있는 게 좋긴 한데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전에 이제 청주 아파트들 보셨지만 84형들 어떤 흐름 이런 거 봤을 때 보통 소형부터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국민평에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미 청주는 국민평도 어느 정도 완만한 상승들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준신축 중심으로 있습니다. 구축은 진짜 안 오르긴 해요. 지방에서 정말 유동성 상승에 의한 전이가 있어도 조금 오릅니다. 조금. 물가 상승보다도 낮게 오릅니다. 다만 준신축도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청주도 조만간 전반적인 개당 상승 한 번에 튀어오르는 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어디까지 개인적입니다. 이걸 믿고 무조건 투자하시는 이러시면 절대로 안 돼요. 많이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런 사이에서 신축이 유리하잖아요. 근데 얘도 신축이잖아요. 원도심 쪽에 들어가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원도심 쪽에서는 현재로서는 귀한 신축입니다. 이런 재개발이라든가 사직 쪽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전반적으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시작인 거기 때문에 따라서 나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청주의 전세가, 청주 전세가는 청주분들이 더 잘 아시죠. 근데 청주의 전세가를 제가 보는 이유는 수도권이나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여기 준신축들 아까 보여드린 데들이잖아요. 테크노든 가경이든 대농이든 아니면 최근에 들어간 단지라면 청주 어느 지역에 있든 거기 있는 전세가들이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즉 여기 분양가가 지금 5.6억 최고가로 했을 때 이런데 9평 전세가들 보면 3억, 4억 되는 것들 꽤 되더라고요. 청주에도 보니까 준신축들에서는 매매
매매 가격에 거의 붙은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60-70% 정도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사시는 분들이 다 전세 대출로 사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데에 들어가실 생각을 안 할 리가 없어요. 원도심이고 편의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전세 사는 이런 데에 신축이니까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있고, 너는 테크노도 끝나가잖아요. 여기 이제 하나 이적이 이제 없잖아요. 이것도 아테라 28년 2월 예정이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럼 신축이 뭐가 있을까? 거의 없죠. 아예 없는 건데 거의 없고, 재건축 재개발이 당분간은 선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신축이 많이 공급이 된 거잖아요. 지금 테크노폴리스라든가 이런 데로 공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지금 높은 비중인 것 같거든요. 수도권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 이런 거 봤을 때 이런 신축이 투자 요소가 없는 건 아니다, 올라갈 여지가 없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 계단 상승이긴 하겠죠, 지방 입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청주에 이 보이지 않는 상승세 사실 조금 보이기 시작했는데 반영된 느낌이다. 어디에? 이 두산 이브 센트럴파크 분양가에. 만약에 지금 청주시장에서 기존 아파트들 가경이든 대농이든 테크노든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올라가는 모습이 잘 안 보였다면, 아직 보이지 않는 시기였다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가? 확장비하고 옵션이. 여기서 조금 이런 게 반영됐다, 분양가에. 지금의 어떤 청주의 완만해 보이는, 아직 뚜렷하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으실, 그러니까 청주에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신축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씩 올라간 것 같네 이게 드는데, 대부분의 청주 분들은 아직은 느끼지 못할 겁니다. 부동산을 매일 들여다보거나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출신축 사시는 분들도 안 들여다보시는 분이 절반은 넘는데, 본인이 살고 있으면서도. 근데 누구는 제일 잘하냐? 분양을 준비하는 분양 대행사와 이런 시행사 이런 쪽은 민감합니다. 벌써 파악했죠. 그래서 그게 좀 반영된 느낌. 그래서 대략 많이는 반영된 거 아니에요. 몇 억씩 반영된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엔 몇천 정도. 근데 지방시장에서 지금 가격대 자체가 9평인데 5억대잖아요. 거기서 몇천이라는 거는 거의 수익의 한 10%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뺏기고 들어가는 느낌?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 쪽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속 상승이 아닌 한 번에 툭툭 오르는 거거든요. 그 툭 오를 것 중에 일부를 분양가에서 가져간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신축이 별로 없어요. 청주 있었는데 없어요. 있었는데 없어요. 뭐 이쪽에도 뭐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예 없고, 공동주택은 없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구역들이 있죠. 이 개발구역들로 들어가는 게 얘예요. 얘도 개발구역인 거잖아요. 재건축. 그러니까 얘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눈치들이 빨라요. 분양하시는 분들과 시행하시는 분들이 눈치가 빨라서 여기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올려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이미 반영된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쉽다 정도의 느낌입니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미래아침이 이렇습니다. 유동성 전혀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지방시장 대표적으로 저는 부산이 지금 심상치 않다고 봐요. 지난달하고 지지난달에 2개월간에 걸쳐서 특히나 푸르지오 애들이 그쪽에 많이 분양을 했거든요. 부산 쪽에. 그러면서 부산 6-7개 단지하면서 그 신규 단지보다도 기축들, 오늘처럼 기축들을 좀 더 그때는 자세히 선별 단지들이어서 해봤는데, 거기도 이런 식으로 있어요. 위쪽은 안 오르는데 밑쪽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 같은 단지 내에서도 밑에 가격대 올라가다가 이제 툭 되는 건데, 청주는 그것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이미 위쪽 최고가 거래들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유동성 전이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변 개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언제 될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농수산물 시장 거기 그거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재건축될 아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개발 속도가 어느 정도 될까? 빠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계로 봐야 돼요. 부동산 시계는 주식 시계나 이쪽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부동산 시계로 보면 얘는 확정도 됐고 이미 정해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시간 개념으로 봤을 때는 좀 오래 걸려요. 이런 것들이. 그건 보시되, 그래도 얘 자체도 3년 뒤에 들어가니까, 3년 4개월 뒤에 들어가니까, 그걸 감안해서 보셨을 때 주변 개발이 괜찮은 것 같다. 왜냐면 이거는 저보다 청주 사시는 분들이 더 정확하게 아실 거거든요. 이 농산물 시장이든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어느 정도 성과적 뭐 같다. 왜냐면 적어도 거의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이거 물어보려고 청주까지 갔다 오기에는 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주 기축도 상승 예상 이미 시작? 이미 시작됐어요. 제가 보면 시작됐습니다. 다만 완만하고 아직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닌데 이미 시작은 됐다라는 거. 제가 보여드렸던 시세들 여론이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주 특성상 하이엔드급이 성공할 것. 즉, 이 두산이브 센트럴파크가 성공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더 많은 수익을 낼 곳들이 어딘가를 생각하실 때, 어차피 청주를 제가 자주 다루지 못하잖아요. 청주에 이제 분양도 거의 많이 됐기 때문에 또 분양이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하이엔드급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개별 호재보다도 전반적인 유동성 상승이 그냥 툭툭 튀어오르는 게 이루어지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다른 단지에 비해서 오르면 지방시장은 하이엔드급이 돼요. 그래서 아까 커뮤니티에서 사우나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면 주차대수 같은 거. 이 단지 주차대수는 정말 잘 갖췄어요. 이런 하이엔드급들로 나갈 경우에는 그 단지가 호재가 됩니다. 뭐냐면 개별 호재는 거의 없어요. 지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별 호재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규모 자체가 작다 보니까 어떤 호재가 생기면 전체에 그냥 영향을 미쳐버려요. 그 도시 전체 거의 대부분이. 아주 특이한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개별 호재가 없는 경우가 많고 대신 개별 단지 호재가 적용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센트럴 2차 힐스 시외버스 터미널에 주상 복합 올라가는 거 1단지 말고 2차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게 저는 청주에서 랜드마크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이쪽 대농 쪽의 지회분들이 야 무슨 소리야 내가 랜드마크야 이러실 수도 있고 그것도 틀리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이 청주 센트럴 힐스테이트 센트럴 같은 경우가 밑에 이런 주거 환경 이런 거 자체가 물론 주변에 모텔이 있다 뭐 이런 거 갖고 많이 까셨어요 작년에. 그런 건 전부 다 좀 정비가 될 거고 그런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걸 까셨는데 사실 그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생활 패턴 자체가 전혀 다른 형태거든요. 패턴 자체가 지금은 아직 다른 형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복합 개발도 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걔가 랜드마크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단지를 볼 때 제가 생각했던 게 하이엔드급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생활 패턴 이런 거 있어서. 그래서 청주에도 아마 추후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줄 거예요. 특히나 온도심 재개발 말고 재건축 중에서 좀 어떤 수익세 나올 만한 것 같고 이런 단지 같은 경우에 하이엔드급으로 좀 커뮤니티 정말 제대로 갖춰주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아파트가 상당히 성공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런 단지가 나온다면 그건 투자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라서 언제 청주를 다시 다룰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서 이번 기회에 그냥 한번 드린 말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겁니다. 약간의 도박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도박 나쁜 의미의 도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지에 대해서 말할 때 농산물 시장 이게 언제 될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의 도박이라고 그랬어요. 왜 약간의 도박이냐? 얘가 들어가는 게 센트럴파크가 들어가는 게 적어도 3년 4개월 뒤고 그러면 지금은 아직 완전히 불확실한 이 청주 농산물 도매시장 얘 어떻게 복합 개발할지 뭐 조감도 같은 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맨날 바뀌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거고 그것 자체가 얘가 들어갈 때쯤이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정확하게 이거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도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3년 후 신축이다라고 하는 거 지금 이거는 딴 게 아니라 청주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엔 지금 좀 시세가 오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3년 후에 들어가는 가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당장 이 돈을 주고 5.6억 최고가 이걸 주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3년 뒤 가격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이 단지보다 청주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왜냐면 작년에 청주 영상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청주분들이 저희 단톡방에도 몇 분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 청주시장이 지금 생각보다 우상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단식 상승, 지방시장의 특성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도권하고 좀 다르니까 지방시장이 움직이는 시기도 다르고 지방시장별로도 시기가 달라요. 부산 다르고 대구 다르고 대전 다르고 청주 다를 텐데 청주는 지금 그 모습을 이미 시작한 거 아닌가? 계단 상승의 전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렸다 오늘 영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부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것에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뭐 청주에 대해서 뭘 하겠습니까? 서울 촌놈 시리즈잖아요 이거. 따라서 잘못 말씀드린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투자는 개인 책임입니다. 제가 이제 몇몇 단지만 보여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청주분들이시라면 아파트들 한 바퀴 도세요. 주말에 당장 사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러고 오른다고 해서 또 급한 마음 가지시지 말고 이제 꼭 겨울이잖아요. 겨울 동안은 또 부동산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 동안에 시간 내셔서 주말에 뭐 가경 쪽이든 대농 쪽이든 테크노폴리스 쪽이든 아니면 원도심에 최근 들어갈 놈들 있잖아요. 분양은 이미 돼갖고 근데 거래는 될 수 있는 것들 전매 제한 없는 애들 얘네들 같은 것도 한번 가셔서 가격 추이 보시고 그렇게 좀 다니시다 보면 이게 실제로 오르고 있는 건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115만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집값의 분양주고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에 올려드릴 겁니다. 뭐 들어오시면 질문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저희 단톡방에서 광고하거나 이런 단톡방 아닙니다. 들어오셔서 질문하시고 다만 모든 질문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죠. 따라서 들어오셔서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나가셔도 되니까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뭐 모든 걸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짧지도 않은 영상이긴 하지만 저희 영상이 일단 오늘도 조금 길어졌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청주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분양단지가 없더라도 지금 지방시장들 좀 주목은 하고 있거든요. 여러 지역들 그 중에 하나고 그래서 뭔가 특별한 소식이 있으면 분양단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주 부동산 소식 갖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긴 시간 지루한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